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에서 감동으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점 단위까지 맞춘 레시피, 최신형 머신, 화려한 인테리어. 하지만 차가운 기술로만 채워진 공간은 손님의 몸은 머물게 해도 마음은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기술은 정답을 주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기술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지만 감동은 오직 나를 태워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두가 제 몸을 태워 검게 그을리고 비로소 제 안에 모든 수분을 쏟아냈을 때 그때 나는 향기가 사람의 코끝을 넘어 심장을 때립니다. 사장님이 오늘 건넨 커피 한 잔에 사장님의 고단함과 진심이 녹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술을 넘어 예술입니다. 손님은 커피가 아니라 당신이 견뎌낸 삶의 향기를 마시는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각자 맛있는 커피들을 내세우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죠. 하지만 감동을 내어주는 카페는 없습니다. 많은 사장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음료만 놓고 사라집니다. 간략하게 음료 설명과 눈맞춤을 한다면 고객의 마음에 여운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음료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라는 무언의 언어 말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미소는 고객을 감동으로 이끄는 시작입니다. 미소와 편안한 말투만으로 고객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객 감동을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고객과 눈을 맞추며 편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고 집중할 때 누구나 좋아합니다. 또한 편한 미소로 응시하고 있다면 매장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10 지피지기의 전술 요점 시작하겠습니다. 고책지이 지득 실지계 작지이지 동정지리 형지이지 사생지지 각지이지 유여 부족지처 그러므로 쌍방의 전술을 분석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적을 자극하여 동정의 이치를 안다. 모습을 드러내어 지형의 허실을 안다. 견주어 보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전쟁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개편에서 제시한 547개이다. 비교할 것은 5분야이고 계산할 항목은 7항목이니 547개라 한다. 5가지 비교할 분야는 도, 천, 지, 장, 법이다. 7가지 계산할 항목은 주승유도, 장승유능, 천지숙득, 법령숙행, 병죽숙강, 사졸숙련, 상벌숙명이다. 547개는 곧 아군과 적군, 쌍방의 정치, 자원, 실력, 전략 등의 측면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계산하라는 것이다. 이제 전쟁이 나섰다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적을 알 수 있을까? 아래 내용은 그것을 논하고 있다. 쌍방의 전술을 분석하여 이해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맹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상황을 분석 연구하고 적의 동태를 관찰하면 내가 어떤 계책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메요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계산한 이해득실을 나는 분석 연구하여 알 수 있다. 요컨대 적과 나 양쪽의 전술을 분석하여 각자의 득실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적을 자극하여 동정의 이치를 안다. 원문의 작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의 뜻이다. 적을 자극하여 동정을 본다는 것이다. 동정을 보면 허실을 탐지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화력수색이 그런 종류이다. 위무후가 오기에게 물었다. 양쪽의 군대가 대치했다. 적장의 능력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기가 답했다. 계급은 낮지만 용감한 자에게 정예사병을 인솔하고 출전하라 하십시오. 교전 후에 패하여 돌아와도 처벌하지 마십시오. 이로써 적의 진태와 동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의 진태와 행동거지가 매우 조리 있어 상대가 패주해도 추격하지 않고 작은 이익을 발견해도 챙기려 하지 않으면 그런 병조를 주의하는 적장은 지모를 갖춘 장군입니다. 만일 우르르 몰려나와 패주하는 우리를 추격하면서 깃발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배후 또한 진태의 규칙이 없으며 작은 이익을 탐해 서로 챙기려는 등 이런 행위는 적장이 병조를 제대로 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우리는 진격해도 꺼릴 게 없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어 지형의 허실을 안다. 원문의 형은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모습을 드러내어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적의 모습을 노출시킨다는 것인데 앞의 구절 적을 자극하여 동정의 이치를 아는 것도 역시 모습을 노출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죽음과 삶의 땅이란 아마 전쟁터일 것이다. 죽을 곳으로 몰아넣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살 곳으로 몰아넣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하자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적이 실수하도록 유도하고 적을 교란하면 그로부터 적이 어떤 행동으로 대응할지 관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어떤 지형이 유리하고 어떤 지형이 불리한지 이해할 수 있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적은 필히 진격할 것이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면 적은 필히 퇴각할 것이다. 적의 진격과 퇴각으로부터 적의 거점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해할 수 있다. 견주어 보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각은 견주다는 뜻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각은 견주다는 뜻이다. 나의 우세로 적의 우세와 견주고 나의 열쇠로 적의 열쇠와 견준다. 관자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공격을 잘하는 자는 아군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적군을 공격하고 아군의 양식을 헤아려 적군의 양식을 공격하고 아군의 방어를 헤아려 적군의 방어를 공격한다. 병력의 많고 적음을 견주었으니 적의 병력이 많다면 공격하지 않는다. 양식이 많고 적음을 견주었으니 적의 양식이 많다면 공격하지 않는다. 방어의 허실을 견주었으니 방어가 단단하면 공격하지 않는다. 실함을 피하고 허함을 공격한다. 단단함을 피하고 연약함을 공격한다. 어려움을 피하고 쉬움을 공격한다. 적과 나의 병력, 양식, 장비를 견주어 보라는 뜻이다. 적군이 나보다 많고 양식과 건초가 나보다 많고 장비가 나보다 우수하다면 경솔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드시 실함을 피해 허함을 공격하고 견고함을 피해 취약함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피해 쉬움을 공격하라는 했다. 사마이가 요동을 정벌할 때 일이다. 사마이는 4만 병력으로 공소년의 20만 병력과 대결했다. 공소년은 선봉대 수만 명을 요하에 배치하여 방어진을 쳤고 본인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후방 수십 리의 병영을 설치하여 사마의의 진격을 저지했다. 사마의는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적진 앞에서 부산을 떨며 적군을 묶어놓고 뒤편으로 몰래 요하를 우회하여 공소년의 근거지 양평을 포위했다. 이것은 곧 적이 안정되면 적을 흔든다. 적이 비록 성체를 높이 쌓고 해자를 깊게 파서 방어에만 전념하려 해도 결국 나와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은 내가 공격하라는 곳은 적이 반드시 구조해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소년은 양평으로 돌아가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도중에 세 차례나 사마의에게 패했다. 공소년은 양평으로 피신하여 굳게 지켰다.
사마에는 싸울 곳을 알고 싸울 날을 안 것이고 그리하여 1차적으로 위점타원의 전술을 성공시켰다. 이어서 2차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때는 마침 7월 장마철이었다. 비가 한 달 내내 내렸다. 사마에는 행동을 멈추고 시기를 기다리는데 느긋하게 짝이 없었다. 참모장 진규가 여쭈었다. 맹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8부대를 동시에 진격시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군하여 불과 8해에 1200리를 달려 견고한 성을 함락하고 맹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멀리 요동으로 원정을 왔는데 오히려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저로서는 우둔하여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이다. 사마이가 알려주었다. 이것은 병력과 양식의 많고 적음을 겨루는 경기라네. 맹달은 병력이 적고 1년 먹을 양식이 있었다네. 우리는 병력은 맹달보다 4배나 많았고 양식은 한 달이면 바닥날 처지였네. 한 달 양식으로 1년 양식과 겨뤄야 하니 당연히 속전속결해야 했네. 사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제압해야 했으니 그때는 맹달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양식과 싸웠다네. 한 달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론 그때처럼 원정군이지만 준비한 양식이 충분하네. 하지만 적의 양식은 곧 떨어지네. 적의 병력은 많고 우리 병력은 적으니 적은 더욱 굶어 죽일 것이고 우리는 여유가 만만하네. 장마까지 들어 교전하기 힘드니 더욱 좋네. 편히 앉아 쉬면서 양식으로 승부하세. 한 달 남짓 주룩주룩 내리던 장맛비가 그쳤다. 사마이는 공격을 개시했다. 양평성은 이미 양식이 떨어져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형국이었다. 적의 장교들이 줄줄 투항했다. 사마이는 양평성을 함락했고 공소년의 목을 베어 요동을 평정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싸울 곳과 싸울 날을 알면 천리를 가서도 교전할 수 있다. 이 말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파는 이 커피 한 잔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면 당신은 천리밖의 적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 먹히고 맙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잇따르지 않다는 말은 내 안에 두려움부터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원두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제 몸이 터지는 고통을 견뎌야 향기를 내뿜듯 나를 가두고 있는 낡은 방식과 고집이 깨져야 비로소 나만의 향기가 터져 나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곳을 인정하고 남는 곳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멘탈이 소진되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손님 한 명에게 하루 종일 휘둘리는 것은 싸울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정한 진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손님에게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기 바랍니다. 내가 선정한 전장에서만 싸운다면 나는 천리를 가는 긴 장사 여정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전략의 끝은 나 자신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가치를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시련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상황에 휩쓸리는 노예가 아니라 나 스스로 승리를 설계하는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